사실 중국에서 하는 수술들이 워낙 좀 공격적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저라면 아직은 사실 해볼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안녕하세요, AB성형외과 도경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유명하다는 중국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옛날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처음 딱 봤을 때 사실 모양이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나름 아이디어는 있겠지만 실제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사실 중국에서 하는 수술들이 워낙 좀 공격적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저라면 아직은 사실 해볼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수술 후의 모양도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좀 보기가 안 좋기도 하고, 실이 안쪽을 깊게 뜨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실을 풀었을 때 이 실을 지나간 자리에서 피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혹시나 이걸 제거하면서 생기는 출혈이 또 의심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라면 아직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피부에 있는 수많은 봉합 자국들. 이 부분은 사실 잘 보시면 귀 앞에 절개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이 구렛나루 쪽에, 이 관자 쪽에만 절개가 있는데, 이 부분만 절개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술하신 것 같고, 이제 절개가 짧을수록 수술에 좀 제한점이 있잖아요. 내부 박리를 충분히 하기도 힘들고, 일종의 한국에서 부르는 미니 거상하고 비슷한 것일 거고, 눈으로 보이는 지혈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개가 작으면. 그래서 지혈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에 출혈이 생기지 말라고 봉합을 해놨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절개가 짧기 때문에 내부에서 꼭 끊어줘야 되는 인대가 덜 끊어지면 최종적인 결과가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수많은 봉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논문에도 있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제 실밥 뽑고 나서 혹시나 출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실밥을 오래 유지했을 때 자국이나 흔적 같은 것들 생길 수 있겠고, 수많은 구멍들이 뚫리게 되잖아요. 그 구멍을 통해서 감염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래서 수술 후에도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봉합 사 있는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하죠. 예를 들어 뽑고 나면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는 거의 없을 텐데, 이게 있는 동안에 좀 더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들이 불편할 것 같고, 누가 봐도 좀 거부감이 드는 게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먹거나 표정 짓는 것도 더 불편하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 바깥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굴에 표정 지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고, 얼굴 표정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실밥이 사실 바깥쪽에 이 부분에 있긴 하지만 씹는 근육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근육까지는 안 가게 얕게 돌려가는 실밥이기 때문에 씹거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좀 저렴한 비용에 피부만 당기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용물은 그대로 쳐져 있고 위에 껍데기만 당긴 거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빨리 다시 쳐지고, 그럼 모든 힘을 피부가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절개를 한 부분에서 벌어지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흉터가 좀 과하게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만 가지고 리프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요즘 중국에서 이제 성형수술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이 SNS의 내용들이 저희가 봐도 너무 신기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나치게 과한 내용들, 그리고 너무 과장된 것도 사실 좀 많아요. 사실 저희 성형외과에서 해보고 저거는 아니다 라고 판단 드는 것들도 꽤 많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 한국 성형과 상담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가 적정인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B성형외과 도경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